이런 러시아발 악재 외에 우리 식량에 위기감을 더하는 것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한 이상기후의 양상과 그 여파를 오재호 부경대 대기환경과학과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계신 그 부경대, 부산도 비가 많이 왔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일주일 동안 혹독하게 이 날씨를 겪어서 지금 나오는 뭐 식량 위기, 뭐 식량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얘기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기후 변화라는 지구 온난화의 열차 위에 얹혀서 가는 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뭐 지금 뭐 미국이나 뭐 브라질 극단적인 또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도 쪽에 보면 뭐 2022년에는 5월 달에 40도 이상 되는 지역이 많았는데 올해는 4월 달부터 그래 됐고 미국도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47도 또 미국의 동부의 버몬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7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또 남유럽 쪽에서는 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태리 같은 데는 기온이 45도 이상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산불들도 번지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뭐 시칠리아 섬 같은 경우는 48.8도까지 예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또 폭우에 시달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올해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냥 추세로 바뀌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올해 경우에는 지금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엘니뇨 영향으로 이게 기후 변화에서 가미돼서 이렇게 난다고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는 거는 정확히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엘니뇨는 보통 태평양 바닷물이 페루 앞바다에서 찬물이 올라와서 동쪽으로 퍼져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올해는 페루 앞바다에서 물이 올라오질 않고 더운 물이 그쪽을 차지해서 보면 지구 표면의 바닷물이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나오는 거는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뭐 슈퍼 엘니뇨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지금 1.5도 이상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래 연말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직접 우리나라 영향받는 걸 대개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엘니뇨가 아닌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꼭 엘니뇨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현재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얘기는 했던 이야기거든요. 엘니뇨고 또 지구온난화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비가 좀 많을 거다. 이제 그게 맞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 엘니뇨가 오면 올해는 유난히 더 덥고 더 습한 날씨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슈퍼 엘니뇨가 오면은 기후가 그만큼 변하는 만큼 이런 작황도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식량이나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약 한 수입을 식량을 70% 이상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입국에 있는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주로 호주,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미국 뭐 이렇기 때문에 그쪽 사정에 따라서 우리도 식량 수급이 문제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게 대개 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중지되면 그분들이 수입원을 딴 데로 찾게 되고 또 충분히 생산이 돼서 잘 팔 수 있으면 또 다행인데 또 기후가 나빠서 생산마저 나쁘다 그러면 이제 곡물가는 상당히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한 80년대만 해도 에어컨 없이 살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살만하지 않은 기후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길래 이런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혁명 이전보다 한 1도 조금 더 넘었었다고 합니다. 1도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정도면 뭐 살만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구 전체를 갖다가 온도 1도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불을 얼마나 떼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다른 쪽으로 환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 중에 포함한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효과가 1초에 원자폭탄을 5개씩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면 산업화 혁명 시대보다 1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가 더 오르면 정말 그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들 기후 깔딱고개라고 넘어서면 이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네. 것들이 뭐 2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도요. 예, 그런데 2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그 2도는 21세기 말까지인데 네. 21세기 중간에 넘어서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과학자들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화 혁명 이전에도 이 대기 온도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냥 오를 일만 남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또 더운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은 하는데 워낙 더운 상태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걸 잘 실감은 못하죠. 해마다 지금보다 좀 더 최근에 더웠던 것은 2019년이 굉장히 더웠는데 아마 올해가 그 기록을 갱신하려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 지난 3월, 4월, 5월, 6월이 연속적으로 기록상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4일이 예. 가장 기록상 뭐 12만 년 만에 가장 네. 더운 날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의 이 기후 변화 정말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그런 현상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 지구 온난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그 280 ppm 그래서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28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1990년대에 350개가 됐습니다. 네. 그 70 ppm 늘어서 약 한 250년 만에 70 ppm 늘었다고 그 리우 회담이 열리고 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살리자고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30년 만에 또 70ppm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1990년까지 온 속도보다 예. 8배가 빨라지게 네.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그 줄이는 방안이 워낙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거죠. 화석연료.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지금 에너지의 약 한 80%를 아직도 화석연료가 담당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유를 낮추고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래 넉넉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네,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첫 세대이자 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재호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